네 분과 함께 시황과 더불어서 또 종목에 대한 오후장 분위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 네. 시장 한 줄평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반등의 힘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하락이 멈춰졌다는 데 의의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과매도 구간 진입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완화되고 있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트럼프 포비아가 조금 완화되는 국면에 진입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어제 보면 사실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코인베이스 같은 종목들이 10%씩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도 이제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지금 반도체 지수가 조금 밀리면서 우리나라 이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소부장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반등 국면에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고 봐서 과매도 구간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얼마나 이제 장 마감까지 이어질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매도 구간 진입에 따른 기술적 반등, 하지만 아직까지는 반등 폭이 좀 미미한 상황이고요. 정재훈 이사님은 오늘의 수급평은 또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뭐 옵션 만기일 눈치 게임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제한적인 반등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고용 쪽과 뭐 P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들만 예상치 정도만 좀 나와주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부터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좀 만들어졌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그래도 좀 반등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반종민 소장의 종목에 대한 분위기, 한 줄 평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오늘 그 재건과 양자 암호 등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단순히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그 백악관에 앉을 때 전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에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업종의 경우에는 지금은 뭐 떨어진다고 해서 저점 매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때를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드 중심으로는 계속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결국 종목들은 트럼프 트레이드 강세는 여전하게 나타나면서 전일 조정을 받았던 트럼프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을 또 짚어주셨고요. 전태진 파트너는 또 시장 반등의 힘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데 한 줄 평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일단 미국의 그 레드 수입 관련해가지고 여전히 경계감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반등이 좀 반갑긴 합니다만 이제 어제 종가 기준 56,600원이고 오늘 지금 현재가 51,300원인데 여기에 좀 기뻐한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트럼프 당선에 대한 리스크가 좀 많았었는데 지금 결국에 그 당선 리스크가 좀 강화된 거거든요. 레드 웨이브였으면 오히려 칩스법이라든지 IRA 폐지라든지 축소라든지 이런 게 소폭 적용됐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레드 수입이 되면서 공화당이 장악함으로써 오히려 트럼프 정책에 대한 탄력이 더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축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 축소폭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와 있는 악재가 전혀 해소된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반등은 반가우나 레드 수입 현실화에 따른 시장에 대한 경계감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한 줄 평까지 반등에 대한 기대와 여전히 경계감에 대한 우려가 좀 상충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후장 종목들 분위기는 어떤지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낙폭화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속 코스피는 5거래일,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목요일장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하락분 대비 상승폭도 강하지 않고 그나마 상승했던 상승분마저 많이 반납한 오후장인데요. 그래도 코스피 시장은 시총 대형주들이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여전히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넣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현황부터 살펴보면 양시장 모두 시총 상위 대형주들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5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미증시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모습입니다. 4거래일째 파란불을 켜내고 오늘 낙폭이 유독 짙은 모습이고 이 시각 현재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비 현대차와 기아, 셀트리온 등 대부분 종목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네이버의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부진하는 가운데 오늘 제약바이오와 엔터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알테오젠과 HLB, 리가캠바이오, 휴젤, 삼천당제약과 펩트론이 강세를 보이고 에코프로 그룹주는 약세입니다. 네, 오늘 실적 테마부터 살펴보면요. 현재 1등이 우주항공이고 2등이 K전력, 3등이 조선과 4등 방산, 5등이 원전순인데요. 미 공화당이 하원까지 가져가는 레드 수입을 확정하면서 우주항공과 전력,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는 오늘도 지속되면서 조선도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저 PBR주도 오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개별 기업들의 호실적 소식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동양생명, 이마트가 나란히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테마 상승률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지각 현재 한국전력이 4.95%, 동양생명이 4.1%, 이마트가 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고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마트는 3분기 영업이익 1,117억 원을 기록해 3년 만에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보이며 테마 상승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면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소건설주들은 오늘도 많은 종목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범양건영이라든지 일성건설, 남광토건과 이화공영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을 이끌 특사 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제히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3빌리언도 보이는데요. 최근 공모주 한파를 깨고 상장주나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모가 4,500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잘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부터 이건희 대표님 좀 살펴볼까요? 5만 원 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오늘 또 SK하이닉스가 낙폭이 또 깊어요. SK하이닉스랑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이제 미국의 이제 반도체 지수 하락,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파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근데 반면에 좀 과하게 많이 빠졌죠. 어제도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사실 5만 원 초반까지 밀렸다라는 부분은 거의 이제 PBR 한 0.8배 수준까지 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저가 매수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는 충분히 나올 자리에서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거는 외국인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팔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6만 원까지의 빠른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5만 원 밑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좀 남아 있지만 항상 주식이 지나고 보면 공포가 가장 클 때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잡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하방 3분기 실적 때 약간 실망을 했지만 9조 1,000억대 실적에 실망을 했는데 지금 4분기에는 이거보다 9조 한 6천억대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HBM3 8단 관련돼서도 뭐 납품을 한다 안 한다 임박됐다 이런 뉴스가 있지만 지금 곧 이제 4분기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업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는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는 또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되게 쌌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하지 않을까 또 기대감을 짚어주셨습니다. 정재훈 이사님, 전일 조정을 받았던 트럼프 트레이드의 반등 조금 전에는 한화오션이 상방 VR까지 발동이 되면서 일단 조선 그리고 전력 재건 쪽이 가장 세게 반등을 줬거든요. 한화오션의 반등의 힘과 그 외에 트럼프 관련한 종목들 반등을 어디에서 또 주의 깊게 보셨을까요? 우선 오늘 한화오션이 10%가 넘게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되면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자리대가 오는 건데 일단 조정이 좀 짧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하나 시스템, 우주항공 쪽부터 방산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기에다가 MRO 사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2건의 계약을 좀 체결을 했죠. 결국 실적에 대한 증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좀 따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올해 고점 자리대를 좀 매문수화 과정에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은 이 자리대를 넘어서서 23년도 고점 자리대, 그 자리대까지 충분한 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 조선 쪽뿐만 아니라 기자재 쪽이라든가 이런 쪽까지도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보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쪽 섹터도 줄줄이 이슈가 있는 그런 네.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한화오션을 비롯한 조선 기자재 쪽도 여전히 눌림목에서의 관심 유효하다. 반등의 힘 굉장히 또 의미 있게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앞서서 한화시스템도 탑픽으로 짚어주신 바 있으니까 우주항공 쪽도 같이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반종미 소장님, 우리 우주항공의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군들 역시 오늘 반등을 주고 있는데 특히나 한글과 컴퓨터는 성장도 좋았고 여기에 우주항공에 대한 이슈까지 붙는 것 같아요. 오늘의 10%의 급등을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예, 충분히 의미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지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된다면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던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이게 뭐 단순히 이제 우주항공이나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받아가지고 실적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클라우드 매출이 증가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AI 쪽에 매출이 좀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좀 분위기가 연출이 된 거고 추가적으로는 4분기 역시 이러한 분위기가 좀 더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AI 쪽에 그 분위기를 좀 맞춰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주항공 쪽에 그쪽에 좀 모멘텀을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페이스 X와 내년에 세종 2, 3, 4, 5기 발사도 좀 준비할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모멘텀도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이제 누리호 4차 발사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주항공에 대한 섹터적인 분위기도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가 그 이전에 좀 많이 발생이 됐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2대 주주로 부각됐던 그 딥페이크 업체와 관련된 2대 주주로 부각됐던 만큼 굉장히 좀 모멘텀에 대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다채롭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에는 지금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형태를 보니까는 9월부터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투신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점을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주가의 매수세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24,000원 부분에 저항 구간이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만큼 올라가게 된다 한다면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신규 접근으로도 적은 비중으로는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한글과 컴퓨터, AI 클라우드 쪽의 매출 성장 모멘텀이 오늘 부각된 영향이 상승의 주요 원인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우주항공의 모멘텀까지 지금 화성에도 군지비전 구축 계획을 머스크 쪽에서 이제 시사를 한 이후에 스페이스 X에 대한 모멘텀, 우주항공 전반적으로도 좋고 클라우드 AI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한글과 컴퓨터 24,000원 저항선까지는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개별주 안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비만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펩트론, 올릭스, 최근에 흔들리는 장에서도 비만주들에 대한 상승이 눈에 띄었거든요. 펩트론 오늘도 오르는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까지 보게 되면 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 국내 출시 이슈와 함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이 펩트론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개별적 이슈에 따른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비만 치료제 섹터들도 상승과 조정, 그리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그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종목군들이 순환매 된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52주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어요. 물론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제약 바이오 섹터는 계속해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펩트론의 그 스마트 대포 기술은 약효 지속성을 좀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매주 맞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펩트론의 기술을 활용할 경우 뭐 한 달에 한 번씩 맞을 수 있는 약효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용화되고 실질적으로 가격적인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어진다라고 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고 다만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뷰가 조금은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 나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유자의 관점에서 가격 이탈을 할 때는 수익 실현의 관점으로 시장 분위기를 감안을 했을 때 신규 매수보다는 좀 더 보유자의 관점으로 펩트론 짚어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장중에 VI에 발동됐던 실적으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죠. 카페24 예상하지 못했던 양호한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 갭으로 뛴 이후에 계속해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오늘은 또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카페24의 오늘의 상승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주가 향방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예, 일단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성장률이 시장에 이제 지금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이 한 3%대 정도인데 지금 이제 이번에 보니까 3분기 실적을 보면 지금 카페24 같은 경우 한 1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환호를 했던 부분이고 또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좀 우습게 봤다 이제 카페24를 근데 실적을 열어놓고 보니까 엄청난 실적이 나온 거죠. 적자를 예상했는데 실적이 오히려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은 항상 예측보다 좋을 때 환호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다가 지금 계속 그 가격대 조정받고 있다 오늘 다시 올라오는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다시 이제 4분기 그다음에 내년까지의 그 영역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유튜브 기반으로 쇼핑 플랫폼 이런 것들 이제 옛날에 페이스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너무 늦게 들어가서 사실 진입이 늦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유튜브 쇼핑 관련돼서는 좀 플랫폼을 빨리 진입하면서 이 성장세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앱 중에 하나가 유튜브 앱이죠. 근데 그 앱을 활용한 쇼핑 플랫폼이 성장세로 이어간다라고 하면 당분간의 성장세는 눈에 띄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충분히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향후의 성장 기대감까지 감안을 했을 때 지금도 신규 매수가 유효한 호실적을 발표한 카페24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역시 여기도 호실적입니다. 한국전력 9월 더위가 만든 호실적이라고 하는데 4분기는 겨울이 만드는 호실적이 또 나올 수 있을지 또 불안한 장의 유틸리티 방어주로서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한국전력은 개인 투자분들이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안한 장에 한국전력 좀 볼 수 있을까요, 정재훈 이사님? 예, 충분한 대안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인데요. 많이 빠져 있는 기업들 그리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기업들이 그나마 주가의 흐름들이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한국전력이 그 중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실적이 좀 상당히 좋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료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작년 2분기 이후부터는 실적이 흑자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더 인상에 대한 여지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실적이 좀 개선이 되게 된다라면 재무구조도 서서히 좀 안정을 찾을 것이고 그렇게 따르면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5년 동안 빠졌어요. 5년 동안 빠지고 5년 동안 바닥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적어도 1, 2년 정도는 우상향을 좀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게 된다라면 안정적으로 하게 된다라면 한국전력을 좀 분할 매입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만 좋게 보세요? 한국가스공사까지 유틸리티 전반적으로도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대왕거래에 대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변동성이 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게 된다면 한국전력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국전력을 필두로 해서 관심 좀 유망하게 또 불안한 장에서의 대안주로서도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는 전략으로 분석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어디로 또 흘러가고 있는지 수급 특징주도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장 수급 특징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네이버를 순매수하는 가운데 기관은 삼성전자를 또 외국인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양조차에 상당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먼저 네이버부터 살펴보시죠. 이번 주 내내 네이버는 순매수 상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따로 또는 같이 네이버를 대량 매수하고 있는데요.
양주체가 네이버를 4거래일째 동반 순매수하면서 주가도 4거래일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3.95%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기관의 매수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전 12시 40분 기준 기관은 삼성전자를 80만 주, 외국인은 2만 6천 주가량 대량 매수하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은 오후 들어 매수 수량을 줄인 상태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2.69%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JYP 엔터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의 수급이 눈에 띄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와 알테오젠 같은 시총 상위 바이오주, 또 펩트론과 D&D 파마텍 같은 비만 치료제 주들의 수급도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같은 시총 상위 주들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지난 2거래일간 5% 하락을 뒤로하고 현재 6%대 상승하고 있고요. 또 지난 이틀간 14% 크게 빠진 리가켄바이오도 양주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1.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글과 컴퓨터에도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글과 컴퓨터는 과거 스페이스X와 함께 펠컨 X를 통해 국내 첫 지구 관측용 민간 위성인 세종 X를 발사한 이력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글과 컴퓨터는 지난주 클라우드 기반 매출이 크게 늘어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내년 클라우드 매출과 AI 매출이 본격 확대될 거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오늘도 발간됐습니다. 현재 한글과 컴퓨터는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특징주 안에서 HMM 살펴봅니다. 좋은 실적 발표 이후에 반종민 소장님, 어제 오늘 흐름도 좋고 외국인 수급도 강하게 오늘 유입되면서 장중에 8%나 상승을 했는데 HMM에 너무 요즘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갑자기 나온 이 양봉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조선과 미국 쪽에 파악을 해보면 이제 조선과 관련된 분위기가 지금 국내에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미국이 조선과 해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들 봤을 때도 3분기 때 굉장히 좀 좋았는데 결국은 이제 운임 지수에 따른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다 보니까 3분기 때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 때 실적에 대해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3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거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3,000포인트 정도 평균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 실적이 좋아진 건데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2,300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약간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HMM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해운과 관련된 테마로서 좀 어느 정도 부각받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약간은 좀 리스크적인 요소들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기에는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좀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HMM에 대해서는 매각 관련된 얘기가 그렇죠. 또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 매각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작년 몸값과 지금 몸값이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쉽게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동사의 경우에는 과거에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났을 때 주가가 세게 올라갔던 점을 봤을 때는 그때 보고 타이밍을 접근해도 지금은 HMM은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신규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전태진 파트너님, 코스닥 수급 특징주 안에서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JYP 엔터도 살펴볼까요? 일단 JYP 엔터가 오늘 강세를 보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실적이 좀 잘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엔터 전반적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파트 열풍으로 인해서 YG 플러스처럼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반기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점진적인 우상향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3분기 이제 보통 이제 3분기까지 실적 하락이라든지 이제 뭐 하이브 어도어 경영분쟁권 뭐 블랙핑크 뭐 재계약 이슈 이렇게 부진을 할 만한 요소가 나오게 되면서 엔터주 전반적으로 좀 부진이 나왔거든요. 지난 9월에 이제 차례로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어찌됐건 지금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그 아티스트들이 컴백이라든지 또 이제 신인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엔터주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엔터주 내에서 제가 뭐 최선을 좀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대해주는 하이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JYP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이제 스테이키즈라든지 뭐 트와이스 이런 쪽으로 또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좀 좋은 네. 기회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네, 하이브를 조금 더 탑픽으로 보시기는 하나 엔터 전반으로의 우상향에 대한 기대, JYP 엔터도 호실적 발표 이후에 긍정적인 시각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특징주들의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네 분께서 필살기 관심주 어떤 종목 찾아주셨는지 바로 살펴볼까요? 네,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는 바이오의 대장이죠. 알테오젠과 또 우주항공의 수의 이노스페이스, 그 방산에서 휴니드, 또 원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각각 다양하게 또 꼽아주셨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붙는 종목이니까 아마 잘 골라주셨을 것 같은데요. 이건희 대표님, 알테오젠은 이 신고가 자리에서도 괜찮을까요? 지금 말 안 하면 영영 말을 못할 것 같아서 네. 갖고 나왔고요. 일단 지금 이제 대장주고 시장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또 이제 다이치 산교와의 이제 독점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 체결 내용 자체는 금액보다는 이제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SC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알테오젠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통해서 말한 걸 보면 결국엔 지금 대규모 이제 빅파마들이 SC형을 도입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지금도 뭐 5개에서 6개 회사가 지금 뭐 알테오젠과 협의 중이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ADC는 지금 뭐 단순히 제형 변경이 아니라 독성까지 완화해 준다라는 부분이 이제 동물 실험을 한 2년 동안 했는데 그게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이치산큐가 이걸 가져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다이치산큐가 갖고 있는 에너토 말고도 추가 다른 이제 파이프라인도 더 적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추가 수출 가능성이 열려 있다. 기술 수출 가능성이.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새롭게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하고 있는 이제 치료제 중에 TPD라는 이제 치료제가 있는데 이쪽도 지금 ADC, 그러니까 SC를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시장은 더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쟁사인 할로자임도 지금 많은 기술 수출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사용되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나타내고 있어서 앞으로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을 좀 더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지금 물질 이전 계약이죠. MTA라고 하는데 물질 이전 계약을 맺고 지금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연내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우주의 기운이 다 모이는 것 같은 종목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전히 목표가는 한 70만 원, 손절가는 38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지금 전망치보다 조금 더 나은 적자이긴 합니다만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뭐 로열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성장성으로 지금 신고가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유망주 꼽아주셨고요. 우주항공에서 보신다라고 했던 정재훈 이사님은 이노스페이스 또 짧고 압축적으로 들어볼까요? 예, 뭐 이노스페이스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24년 7월 달에 좀 상장을 했는데요. 일단 시장의 수혜주, 정부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주항공청에 있어서의 예산도 약 27% 정도 늘어난 그런 모습들이고요. 미국 시장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쪽에 있어 투자를 좀 지속할 것이고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5년도 내년부터 27년도까지 발사체를 좀 많이 발사를 합니다. 가장 빠른 게 내년 1분기 때부터 시작이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혜는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코오롱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력 사업으로 키워나갈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유예수에 대한 부분들은 3개월 차에 대한 보유예수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6개월 차부터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코오롱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개월 보유예수 물량 좀 생각하면서 조정 시 계속해서 매수의 관점으로 이노스페이스 살펴봤고요. 반종민 소장은 방사 안에서도 휴니드를 꼽아주셨어요. 예, 이 휴니드가 주요 매출처가 이제 방사청과 하나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좀 더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무기 체계에 대해서 개조 개발 지원 사업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합 무선 접속 전송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보니 결국 이제 전술 통신에 대해서
통해서 수출 목적으로 추후에 분위기가 좀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 지금 드론 운용에 사용되는 데이터 링크 솔루션을 좀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드론과 관련된 사업적인 분위기도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방산과 전쟁 테마로 복합적으로 좀 얽혀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트럼프 당선 이후로부터 업종별 수혜를 봤을 때는 방산과 이쪽에 좀 분위기가 더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잘 버텨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펀더멘털 부분들보다는 테마적인 형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지금 휴니드가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방산의 테마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휴니드 탄력적인 흐름을 좀 이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힘 좋네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된 종목이고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이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될 때마다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이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전에 대한 것들은 필수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원전 발전 용량을 지난해 대비 2050년까지 3배를 확장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드라이빙이 걸리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가시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방산, 우주항공 그렇죠.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다이나믹하게 좀 움직였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트럼프 트레이드보다는 체코 원전 수주라든지 관련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됐을 때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바이든 네. 정부에서 확장을 하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좀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못 받았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바로 원전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와 더불어 국내에도 현재 친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외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즈, 이노스페이스, 휴니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네 분의 유망주 확인해 봤습니다. 오후장 시장 토크 네 분과 또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